집값은 왜 오르다가 갑자기 무너질까요? 집값은 한번 오르면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 몰려들죠. 그런데 그렇게 부푼 집값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이렇게 부풀었다 꺼지는 것을 거품이라 부르죠. 오늘은 부동산 거품의 진짜 메커니즘을 짚어봅니다. 먼저, 거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거품은 진짜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본래의 가치가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살고 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 가치와 늘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죠. 가격이 가치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면 그게 거품입니다. 비누 거품처럼 속이 텅 빈 채 부풀어 오른 거죠. 겉보기엔 크고 단단해 보여도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한순간에 꺼지죠. 문제는 부푸는 동안에는 그게 거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들 가격이 오르니 가치도 오른 줄 착각하죠. 그럼 이 거품은 왜 생겨날까요? 거품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오르는 걸 보면 더 오를 거라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두면 이득이라 여깁니다. 사려는 사람이 늘면 집값은 더 오릅니다. 오른 가격이 다시 더 큰 기대를 부르죠. 이렇게 기대와 가격이 서로를 밀어 올립니다. 이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 삽니다.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대만으로 오른 가격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진짜 가치가 아니라 믿음이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이 거품을 더 키울까요? 거품을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은 바로 빚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집을 살 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죠. 집값이 오를 거라 믿으면 더 많이 빌리려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사려는 사람이 몰리죠. 빌린 돈이 시장에 넘치면 집값은 더 치솟습니다. 은행도 집값이 오르니 더 쉽게 빌려줍니다. 갚을 능력보다 더 많은 빚이 풀려나오죠. 빚으로 산 집이 또 빚을 부르는 셈입니다. 이 빚이 거품을 위험할 만큼 부풀립니다. 거품이 클수록 터질 때의 충격도 커지죠. 그럼 사람들은 왜 이걸 알면서도 뛰어들까요? 남들이 다 사니 나도 사야 한다는 마음이 거품을 키웁니다. 거품이 부풀 때는 모두가 들떠 있습니다. 옆집도 친구도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지죠. 그래서 비싸도 지금 안 사면 손해라 여깁니다. 이 조급함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리게 합니다. 다들 사니 오르고 오르니 또 다들 사죠. 냉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분위기만 남습니다. 이런 집단의 들뜸을 광기라고 부릅니다. 거품의 꼭대기는 늘 이 광기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거품은 어떻게 터질까요? 거품은 더 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터집니다. 거품은 새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누군가 더 비싸게 사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오르면 더는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살 사람이 끊기면 오름세도 멈추죠. 여기에 작은 충격 하나면 충분합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불안한 소식이 들리면 되죠. 누군가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흔들립니다. 떨어지는 걸 보면 모두 서둘러 팔려 하죠. 팔려는 사람만 넘치면 가격은 곤두박질칩니다. 부풀던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는 겁니다. 그럼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품이 터지면 빚을 진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거품이 꺼지면 집값은 산값 아래로 떨어집니다. 비싸게 산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되죠. 특히 빚을 많이 낸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갚을 빚은 그대로니까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일이 생기죠. 이런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면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휘청이죠. 거품의 대가는 사회 전체가 함께 치릅니다. 그래서 거품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터진 뒤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거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품의 한가운데서는 누구나 들뜨기 쉽습니다. 남들이 다 사니 나도 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이 가격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어야죠. 오르는 이유가 때뿐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절대 지지 말아야 하고요. 남이 번다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품은 늘 가장 들뜬 순간에 터지니까요. 천천히 내가 감당할 만큼만 가는 게 지혜입니다. 냉정함을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죠. 그럼 결국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거품은 역사 속에서 늘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부동산 거품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 됐죠. 대상만 바뀔 뿐 모습은 늘 비슷합니다. 기대가 가격을 올리고 빚이 거품을 키우고 광기가 꼭대기를 만들고 결국 무너지죠. 이 흐름을 알면 휩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남들이 들뜰 때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니까요.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든든한 방패인 셈입니다. 거품은 반복되지만 배우는 사람은 휩쓸리지 않죠. 오를 때일수록 차분히 가격과 가치를 따져보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거품은 진짜 가치보다 가격이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거품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에서 시작되죠. 거품을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은 바로 빚입니다. 남들이 다 사니 나도 사야 한다는 광기가 거품을 키우고요. 거품은 더 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터집니다. 터지면 빚을 진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죠. 휩쓸리지 않으려면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품은 역사 속에서 늘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시간, 머니브리핑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한 경제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